삼성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23만원대에서 놀고는 있는데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져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 영상을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라도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크게 신경은 안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삼성전자 박스권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명확하게 박스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단과 하단으로 봤을 때 그 중간 정도의 가격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이제 어떤 상단 부분이 얼마입니다. 하단 부분이 얼마입니다. 지지하면 올라가고 저항 맞고 떨어지면은 떨어집니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10년이 넘게 했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제가 납득이 스스로 안 됩니다. 그만큼 영상에서 최대한 시장에 대한 근거 그런 것들을 다 항상 짚어드리는데 이번 영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왜 박스권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수급대장이라는 사람은 무슨 근거로 나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도 힘이라고 댓글이라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저도 큰 힘이 되거든요. 일단은 삼성전자 전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눌리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데이터 센터 중국산 부품 수입 금지 추진이라고 했는데 요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확정이라는 단어가 잠깐만 보실게요. 뭐가 나온다 그러면은 중국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미국 쪽 우리도 수입 안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면전이 된다 그러면 또 관세 전쟁이랑 비슷한 내용의 그런 흐름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우려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도 반발하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1기 때로 돌아가면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으로 역행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때 중국이랑 무역 전쟁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긴장감도 살짝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거시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넘어가야겠죠.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하는 거니까.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샌디스크였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성이냐를 지금 이 샌디스크의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나왔냐 라고 했을 때 보시다시피 샌디스크의 실적이 예상이랑 매출이랑 봤을 때요. 매출이 예상을 이겼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예측을 가볍게 뛰어넘어 줬거든요. 그러면은 샌디스크가 지금 연락에 올라가야지 정상으로 생각이 드시죠. 근데 지금 현재 샌디스크의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 증시 지금 프리장인데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3%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떨어졌대?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했었던 거를 기사화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얘네는 회계분도가 여름을 딱 늦었을 때 4분기가 끝난 거고 다음 분기 우리는 3분기인데 얘네 입장에서는 1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월가에서 예상한 게 108억만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샌디스크에서 전망한 그 매출액에 대한 예상 매출액은 108억 달러 미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에서 연락이 올라왔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경신되면서 예를 들어 A라는 애널리스트 그룹이 100만 달러를 예상했는데 실적 가보니까 110만 달러고 그 다음에 130만 달러를 예상했는데 그 다음에 150만 달러가 나오고 지금 이런 상태였거든요. 이 앞에 있었던 게. 그러면 이걸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게 측정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던 거는 108억 달러 이상이었는데 샌디스크에서 이제 전망하는 거는 108억 달러 미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전망치랑 그리고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매출에 대해서 봐봐야 되는 회사 자체 내에서 지금 하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기대감이라는 게 제일 커야 되는 건데 그 기대감이라는 게 지금 의문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가 밑으로 하락으로 내려오다가 박스권이 필요한 겁니다. 박스권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이게 이제 매집 기간이 될 수도 있고요. 매집 기간이 된다라는 거는 위에 있는 매물대의 물량들을 털어 먹으면서 여기서 매집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승하는 곳하고 하락하는 곳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정해지면서 지루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의 눈높이가 이제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다시 실적을 경신한다 그랬을 때 다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추세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어차피 하락 추세에서 박스권이라는 걸 만들고 다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박스권 추세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시겠죠? 삼성전자의 호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약간 이제 박스권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상단과 하단을 보면은 이게 30%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 타점 신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매수가가 이 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밑부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또 탈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은 좀 더 올라왔을 때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 매수가로 했을 때는 수익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것 때문에 요즘에 타점 신호에 대한 요청이 많으신데 여러분들께서 선택하면 되는 거지만 일단 지금은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라고 강조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에 지금 남아있는 호재가 뭔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왜 떨어졌는지부터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 관련된 거, 그거는 거시경제라고 볼 수가 있고, 단일적으로 본다 그러면 머스크가 엔비디아 칩만 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AMD가 떨어졌었습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엔비디아 칩 GPU에 들어가는 HBM이 뭐죠? HBM32. 이거 지금 1등 공신이 SK하이닉스고 그 뒤에 가는 애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한테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HBM32 이거 말고 다음 게 HBM4입니다. 근데 그 HBM4를 삼성전자가 이를 갈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도 내년 HBM 점유율이 SK하이닉스에서는 추월이 당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다시 HBM 왕자를 뺏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HBM4에 대해서. 물론 이제 SK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지만 일단 그런 전망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차트의 흐름, 하락 추세에서 박스권 갔다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핸드폰도 판매하고 있잖아요. DS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대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무진장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좀 뒤처진다고 했을 때 어쨌든 HBM4 이번에 3E에서 만들어줬던 영업이익이 50%를 넘어가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남기기 위해 기업이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할 테니까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이 RX 사업부 로봇 관련돼 가지고도 이거 재밌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회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내부에서 별개로 개별적으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도 참 신선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가장 핫한 이슈다 보니까 반도체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다 그랬을 때는요. 좀 끝에도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차트의 마지막으로 봤을 때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선물 차트가 고점이 경신이 안 된 상태니까 저점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으면 뭐예요? 은은한 하락 추세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동평균선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의 방향도 지금 우상향으로 바꾸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내린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뭐를 강조드렸죠?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들이 매출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얘네들로 인해서 실적 파티를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배제시키기에는 지금 현재 일단 시기상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이제 예상을 하는 거겠죠. 지금은 예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4점 신호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이동평균선 지금 이렇게 꺾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또 상방으로 저항선 부분들을 터치하고 내려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자유분방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적어서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채널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뭐 설문조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문자로 수급이라고 한 통만 보내시면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점 신호를 놓치지 말라고 그만큼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도 1년 넘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세력이란 존재, 세력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애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세력이 핸들링 한다 만다를 떠나는 건데 무슨 세력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력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애들인데 어쨌든 주식에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봤을 때 내가 100주를 사고 싶을 때 누군가가 100주를 매도에 걸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매도하고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룰입니다. 근데 주가가 끌어올라 가려면은 어쨌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목적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 어떤 특정 가격대를 지켜준다, 즉 지지선을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 아직도 얘는 세력주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의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 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진짜 마지막 수급적인 부분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을 본다 그러면 개인이 또 매수를 겁나게 했어요. 그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털어먹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면 개인들이 또 매도를 하겠죠. 지금 재밌는 게 삼성전자의 몸집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4% 5%씩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이전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줬던 그 시가 부분을 지금 안 깬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은요 어쨌든 개인들의 매수세도 있을 거지만 어쨌든 상방으로 올라갈 때는 분명히 털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외인들이 또 쫙 빨아가지고 또 올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위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항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뉴스를 가지고 나오면서 가는 것이냐 그게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박스권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했고 제가 지난번에도 박스권이 갈 거라고 예상했었던 그 부분은 20만원대였는데 어쨌든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생각보다 빠르게 돌파를 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차트 모양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그죠? 매물대가 훨씬 더 빡세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이벤트 보셨죠? 삼성전자라고 보내실지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벤트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문자를 보내드린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 RX 사업부 그것 때문에 그건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게 자주 보내드리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포인트들만 제가 봤을 때 팩트라고 확인이 됐을 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확인을 한 다음에 보내드리는 거니까 매일매일 보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온다고 이제 댓글 막 다르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